안녕하세요. YTN 레저스포츠 마리조타의 오수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동관입니다. 다음 주에 있을 경마 한일전이 벌써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경주마들이 한판 대결을 펼칠 예정인데요. 이번 대회 정말 기대가 되죠? 네, 저도 정말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사실 일본 경마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를 상대로 우리나라 경주마들이 어느 정도 해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대회를 통해서 우리나라 경주마의 국제적인 수준을 가늠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일본을 비롯해서 홍콩과 호주, 미국 등의 국가들과 국제 초청 경주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번 대회가 우리나라 경마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상 최초로 열리는 경마 한일전은 우리나라는 랭킹 1위인 터프인이 출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멋진 대결 기대해 보겠습니다. 첫 순서는 세계 명마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사 속에 등장하는 명마들을 준비했죠. 그렇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에마죠. 부케팔로스, 그리고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의 적토마, 또 초안지에 등장하는 항우의 오추마 이야기를 한데 모아봤는데요. 역사적인 명마들에 얽힌 재미난 일화들을 함께 만나보시죠. 기원전 4세기 강력한 페르시아 군대와 대적하여 믿기 힘든 승리를 이끌어낸 알렉산더 대왕. 그는 유럽을 넘어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3개 대륙을 정복하며 대제국을 건설한 위대한 정복자입니다. 그에게는 전쟁터를 함께 누비던 뛰어난 명마가 있었는데요. 바로 부케팔로스입니다. 검고 덩치가 큰 말로 부케팔로스란 이름은 말의 배와 머리에 소머리 모양의 무늬가 있다고 해서 붙여진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에마 부케팔로스를 타고 전쟁에 나가 수많은 승리를 거뒀다고 하는데요. 그가 처음 부케팔로스를 만난 것은 12살 무렵. 한 상인이 알렉산더의 아버지인 필립 왕에게 말을 팔러 왔을 때였습니다. 사람이 등에 오르기만 하면 뒷발로 일어서서 떨어뜨리는 말이 있었습니다. That's the best you can do, Clyde. Back to the phalanx with you, all right, and myself. No, ride that beast, Your Majesty. No, your leg. He's been beaten far too often. 내로라 하는 장수들이 모두 말에 오르기 위해 도전했지만 그 누구도 말을 길들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Broken neck comes free, fool. He's too nervous for battle. You'll sell him for me. Buy him for me, father. I'll ride him. 어린 알렉산더가 갑자기 말을 길들여 보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I tell you, the horse can't be ridden, lad. His mind is broken. Can be ridden. By me. If you can rule that horse, I'll make him yours. At half the price. 아버지에게 호언장담한 알렉산더는 조심스럽게 말을 향해 달려갑니다. You don't like your shadow, do you? It's like a dark spirit coming up to get you. You see? That's us. Son. 사실 말은 자신의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놀라서 난동을 부린 것이었습니다. 이를 눈치챈 알렉산더는 말을 반대 방향으로 천천히 돌려 세우고는 그대로 말 위에 오르는데요. Cephalus. That's what I'll call you. Strong and stubborn. Cephalus and Alexander. Come now. Let's ride together. 단번에 부케팔로스를 길들이는 데 성공한 알렉산더는 이후 평생을 아끼는 파트너로 삼아 거침없는 정복과 승리를 함께 이루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13년 만에 그리스와 페르시아, 인도에 이르는 영토를 모두 점령하고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제국을 건설했는데요. Come here, Cephalus. Today we ride to our destiny. 오랜 세월 부케팔로스와 동고동락했던 알렉산더 대왕은
히다스페스 전투에서 부케팔로스를 잃자 정중히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에도의 뜻으로 알렉산드리아 부케팔라라는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위대한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과 부케팔로스, 서양에 이들이 있다면 동양에는 적토마가 있습니다. 중국 삼국시대 총나라의 명장이며 충의의 표본으로 일컬어지는 관우. 各位大哥，请受小弟一拜。 삼국지 중 가장 사랑받는 영웅이기도 한데요. 그의 곁에는 항상 거대한 청룡 언월도와 함께 적토마가 있었습니다. 하루에 천리를 간다고 해서 천리마라 불리기도 했던 말. 삼국지연의를 보면 온몸이 붉고 머리에서 꼬리까지의 길이가 일장에 이르며 키가 8척이라고 묘사돼 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주인이 아니면 태우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적토마의 주인이 처음부터 관우였던 것은 아닙니다. 关将军过来，就什么都有了。怎么样？为什么你的心里就只能冲着一个刘备呢？如果关羽的心是见风使舵，人留下来，也只会是一颗祸心。 有道理。 적토마는 하비성 전투 이후 조조가 자신의 휘하에 있던 관우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선물로 준 것입니다. 何以解忧？ 이후 관우의 애마가 되어 오랜 세월 함께하는데요. 人生几何？兄弟们，杀！杀！杀！杀！ 관우가 송건에게 체포되어 처형된 후에는 주인이 마충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적토마는 몇 날 며칠 동안 사료도 먹지 않고 울어대다가 굶어 죽음으로써 관우의 뒤를 따랐다고 합니다. 초안지에도 적토마의 버금가는 명마가 등장합니다. 진시황 이후 최고의 패자로 올라선 항우가 몹시 아꼈다는 오추마. 전투마로서의 용맹함과 주인을 섬기는 충성심까지 두루 갖춘 명마 중의 명마였다고 합니다. 검푸른 털에 흰 털이 섞여 있는 말로 용이 하늘에서 떨어져 오추마가 됐다고 하는데요. 성격이 사나워 아무도 올라타지 못하던 이 말을 지나가던 항우가 보고 길들이는 데 성공하여 충성스런 명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후 오추마는 항우와 함께 전장을 누비며 다양한 공을 세웠습니다. 기원전 202년 항우는 진나라의 황제가 되기 위해 관중 지역에 한양 땅을 두고 한나라 유방과 최후의 결전을 벌이게 됩니다. 바로 그 유명한 해하대전입니다. 항우는 10만 대군을 이끌고 유방의 군사들과 맞서 싸웠지만 지략에 뒤져 점차 밀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처참하게 패하고 유방의 군사들에게 포위되어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마는데요. 오강을 보며 죽음을 결심한 그는 오추마를 살리기 위해 뗏목에 태워 보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 우희와 함께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오추마는 항우가 죽음을 결심한 것을 알고 울다가 스스로 물에 뛰어들어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름을 날린 영웅들 곁에는 항상 훌륭한 명마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역사적인 명마가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에게는 팔준마라고 해서 8마리의 명마가 있었는데요. 모두 조선을 개국할 때 공을 세운 말들입니다. 태조는 특히 유린청이라는 말을 매우 아꼈는데요. 30여 년을 살다가 죽었을 때 특별히 석주에 넣어서 땅에 묻어줬다고 하죠. 네, 영웅과 명마, 옛날에는 말을 타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둘의 관계는 정말 각별했을 것 같은데요. 역사 기록에 전해지는 명마들의 이야기 잘 봤습니다. 호주 시드니 서부에 있는 산악지대. 말 한 마리가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나흘 전 근처에서 실종됐던 말인데요. 주인이 돌아간 진흙더미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잠시 후
말을 꺼내기 위해 구조팀이 도착했습니다. We formed a retrieval system using 4 drive winches. 경찰관과 소방관들로 구성된 구조팀은 밧줄을 이용해 천천히 말을 끌어당겼습니다. 무려 6시간에 걸친 작업 끝에 도랑 밖으로 안전하게 들어올릴 수 있었는데요. 이후 구조팀은 말을 특수 제작한 동물 구조용 들것에 눕혀 긴급히 운송 트럭에 실었습니다. 당시 말의 상태는 체력이 상당히 약해져 있었고 탈수 증세까지 보였습니다. 경찰의 보호 아래 동물병원으로 후송된 말은 의료진의 보살핌 덕분에 곧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We've done a lot together and yeah, she's just one of those little gems that you can't find everywhere. 마주는 말을 안전하게 구조해준 구조팀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서울 경마공원에서는 불멸신화와 배롱이가 치열한 접전 끝에 각각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세한 경주 소식과 함께 경마계 핫 이슈들 만나보시죠. 8월 18일 서울 경마공원에서 열린 제8경주 1800m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기본 전력이 탄탄한 2번마 최고도전과 11번마 불멸신화의 대결로 경마팬들의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두 경주마 모두 경주 중반까지는 5위권 안에 들지 못하다가 마지막 직선주로에 진입하면서 치열한 선두 다툼을 시작했습니다. 안쪽에서는 조인권 선수의 최고도전, 바깥쪽에서는 조경호 선수의 불멸신화가 팽팽한 접전을 벌였는데요. 거의 동시에 결승선을 통과한 두 마필의 최종 승부는 사진 판독 결과 불멸신화가 최고도전을 코차로 따돌리고 극적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레이스는 그렇게 빠른 말들이 없어서 제 말도 어느 정도 붙으면은 중간 정도나 선입 정도 붙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그 상대만 2번을 보면서 하려고 중간 정도에 노트로 놨고요. 3코너에서는 너무 많이 뭉쳐가지고 밖으로 뺄 수밖에 없어서 좀 많이 돌아 나왔는데 그래서 되게 힘겹게 이겼었던 것 같아요. 자리를 잘 못 잡아가지고. 그런데 이 근성이 있는 말이라서 같이 붙여서 나갔더니 그 근성의 힘으로 어렵게 우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8월 18일 서울 경마공원에서 열린 제10경주입니다. 외산 1군 최강자를 꿈꾸는 빛의 왕자와 배롱이를 비롯해서 총 13마리의 경주마들이 출전했는데요. 초반에는 초원의 별과 골드빅이 선두 다툼을 벌이며 경주를 이끌어 나갔지만 결승선 300여 미터를 남겨두고 빛의 왕자와 배롱이, 그린 엠파이어가 속력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세 경주마는 골드빅을 넘어서 마지막까지 치열한 3파전을 벌였는데요. 결국 배롱이가 빛의 왕자와 그린 엠파이어를 제치고 우승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번에는 한일 국가대항전 소식입니다. 오는 9월 1일 서울 경마공원에서는 한국 경마 사상 최초로 한국과 일본 경주마들이 함께 장을 겨루는 한일 국가대항전이 열립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기수 등 마필 관계자가 초청된 적은 있었지만 정식으로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주마와 국산마가 대결을 펼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대회를 위해 일본 지방 경마협회 소속 5위 경마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파이너스포와 토센 아처, 빅걸리버 등 3마리의 경주마가 지난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왔는데요. 한국 역시 승리를 위해 한국 경주마 랭킹 1위인 터핀을 비롯해서 최강의 외산마 11마리가 출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번 주 일요일 부경 경마공원에서 펼쳐지는 제14회 코리안 오크스 경마대회 소식입니다. 국내산 3세 암말들에게만 출전권이 주어지는 대회인 만큼 서울과 부경에 내로라 하는 암말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져서 경주 전부터 우승컵의 향방이 관심인데요. 현재 서울 경마공원에서는 4대의 경주마가, 부경에서는 총 12가 출전할 예정입니다. 주요 마필로는 부경의 최강 암말로 평가받고 있는 스피드퍼스트가 우승 후보 0순위로 예상되고 있고요. 부경의 미스킥과 서울 경마공원의 천년 동안이 치열한 2위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에서 출전하는 듀마는 주요 복병마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경마를 바르게 이해하고 레저 스포츠로서 경마를 즐기기 위한 코너입니다. 알면 더 즐거운 경마. 오늘은 경주마의 혈통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혈통의 스포츠 경마. 경마는 경주마라는 동물과 기수라는 사람이 함께하는 경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주마의 능력 70%와 기수의 능력 30%가 경마를 완성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경주마의 능력은 곧 승부를 결정지을 만큼 중요합니다. 경마에서 혈통이 중요한 이유는 그 경마의 주인공인 그 경주마가
더러브렛이라는 단일 품종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더러브렛이라는 말의 어원을 보면 더러, 철저하다, 그리고 브레드, 개량됐다라는 뜻인데요. 즉 철저하게 빠르고 강한 말을 인위적으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철저하게 개량된 말 더러브렛. 더러브렛은 인간이 300여 년에 걸쳐 보다 빠르고 강한 말을 목표로 개량을 거듭해온 경주용 말입니다. 17세기 초 영국인이 아랍의 수말을 들여와 자국의 암말과 교배시켜 탄생시킨 말인데요. 현대까지 직계자손이 남아있는 동마는 3마리에 불과합니다. 17세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그 혈통의 그 개량은 계속되어 왔었는데요. 각각의 지역별로 크게 번성하기도 한 혈통이 있는가 하면 또 쇠퇴한 혈통도 있어서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있는 더러브렛 품종의 선조를 계속 올라가다 보면 모두 세 두의 말로 귀결될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다알리 아라비안, 그리고 고돌핀 아라비안, 바이올레이 터크, 이 세 두의 말이 결국 더러브렛 품종의 3대 시조가 됩니다. 더러브렛의 3대 시조가 된 경주말을 살펴볼까요? 먼저 고돌핀 아라비안입니다. 북아프리카산으로 전설의 미국 명마 매노워를 배출했습니다. 다음은 바이올레이 터크, 터키산 경주마로 미국의 명마 렉싱톤을 배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알리 아라비안입니다. 5대째인 이클립스에 의해 크게 발전한 말로 더러브렛 역사에 길이 남을 시수말 노던댄서를 배출했습니다. 현재 더러브렛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크게 번성한 혈통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국산마 생산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고 그동안 시행해왔던 경마가 주로 질이 조금 떨어지는 외국산마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그동안은 그 혈통의 중요성이 도외시되어 왔던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그 질 높은 외국산마가 도입되고 또 2005년부터 시작된 그 고가의 시순말들이 도입이 되면서 이 혈통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생산자 입장에서는 우수한 번식 자원을 이용해서 혈통적으로 우수한 말을 생산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가 하면 우수한 말을 소유하고 싶은 마주계층에서는 혈통 분석을 통해서 보다 잠재력 있는 우수한 경주말을 소유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될 수가 있다고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경마 소비자인 그 경마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혈통 분석을 통해서 경주마의 주행 습성, 그리고 거리 적성, 그리고 완성도 측면을 알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혈통 분석이 보다 경마를 재밌고 그리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알고 보면 더 즐거운 경마. 오늘은 경마에서 혈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처음으로 개최하는 경마 한일전의 관전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승마데이트가 화제입니다.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에 자주 소개되면서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승마를 배우면서 추억도 쌓고 건강도 챙길 수 있어서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특별한 데이트를 즐기고 싶어하는 연인들에게 매력적인 데이트 코스가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말 승마와 함께 건강하고 즐거운 시간 가져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